나비 효과가 장시호 씨 입을 통해서 또다시 그렇죠. 예기치 못한 나비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장시호 씨 입을 주목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최순실 씨가 과거 EBS 사장 임명에도 개입했다라는 증언이 나왔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주최하는 행사에 EBS가 후원사였다라는 게 장시호 씨의 증언입니다. 어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증인으로 장시호 씨가 나온 건데요. 특검이 영재센터가 EBS에서 후원받은 경위 알고 있냐라고 묻자 장시호 씨는 EBS 사장이 이모가 추천을 받아서 된 분으로 알고 있고 그 추천받은 분이 어쩔 수 없이 후원사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장시호 씨가 당사자로 지목한 사람은요. 우종범 전 EBS 사장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장시호 씨는 삼성 관련된 추가 증언도 했는데요. 지난해 10월 달에 사건이 본격적으로 보도되기 직전에 최순실 씨가 삼성에서 영재센터에 3차 후원금을 받으려고 시도했다라고 합니다. 새로운 사실들 몇 가지가 나왔는데 왜 이제 국정원 부하직원은 구속되고 간부는 영장이 기각돼서 그 부하직원이 불만을 품고 국정원 가짜 사무실 건이 더 큰 건이 폭로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댓글 TF가 폭로됐죠. 장시호 법적 구속의 메시지 효과가 이제 검찰 수사 협조해봐야 소용없다. 메시지 효과는 그런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 법정 구속 역시 전혀 예기치 못한 나비 효과를 낼 수 있다라 생각이 드는 게 이 영재센터 행사를 왜 EBS가 후원을 했느냐 단독으로. 그리고 EBS 사장의 이력서가 최순실 회사에서 나왔다. 이런 보도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네, 과거에 그런 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정범 전 EBS 사장이죠. EBS 사장을 최순실이 추천했다 하는 증언은 나온 건 처음이고 그리고 삼성으로부터 돈을 또 받으러 했다. 이것도 처음이에요. 예. 나비 효과가 장시호 씨 입을 통해서 또다시 그렇죠. 예기치 못한 나비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장시호 씨 입을 주목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네. 우 전 사장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이라면서 국회 나가서 의혹을 부인한 바가 있는데요. 장시호 씨가 이 의혹의 도장을 찍어준 거죠. 그리고 이제 삼성 관련해서도 아마 장시호 씨가 증인으로 채택되거나 할 수 있는데. 장시호가 눈물 흘렸다. 사실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생각 예외에 법정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검찰이 너무 싸게 구형을 했어요. 사실 3년쯤 했으면 그러니까. 2년에 3년 했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막 나오는데 너 1년 6개월이 뭘 봐달라 이렇게 법원이 당신들 지금 장난쳐? 예, 그래서 이제 구속이 돼서 원래 이 재판에 지난주가 26일인가 예정이 돼 있었어요. 증인신문이.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기억하시면 정유라 씨가 갑작스럽게 강도 사건을 당해가지고 나도 이런 일을 겪을지 모르기 때문에 한 번만 미뤄달라. 대신 다음 재판은 꼭 나가겠다고 약속했는데 사실은 정유라 씨 때문에 미뤘던 게 아니라 본인이 어떻게 보면 바깥에 있는 약간 자유의 몸이 확보가 된 다음에 나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기 재판 끝나고 난 뒤에. 그래서 어제 이제 사실 이재용 증언을 하러 증인으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에 출석을 했거든요. 근데 증인신문 그러니까 증인을 하려면 이제 거짓말하지 않겠다, 거짓말하면 처벌받겠다는 위증 선서를 하는데 선서장을 이렇게 다 이렇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써서 이렇게 읽어야 되거든요. 그걸 읽을 때부터 울었어요, 사실은. 이제 아직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인 거죠. 두 번째 구속된 거 아니에요? 네, 두 번째 법정 구속이라서 또 좀 많이 다르죠, 느낌이. 네, 그게 더 힘들고.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약간 그 출석할 때 보면은 뭔가 끝나고 나서 내가 기자회견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었음직한 외모를 완전 이렇게 다 단장을 하고 딱 이렇게 차려입고 나왔는데 옷도 너무 예쁘게 입고 너무 예쁘게 입고 왔는데 갑자기 법정 구속돼서 또 다른 것보다 약간 황당한 그날 얘기가 아이가 그날도 자기가 데리러 가야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좀 심경이 복잡했던 것 같아요. 그 증언을 하는 내내도 중간중간에 울먹울먹 했었는데 중요한 얘기는 또 어제도 했습니다. 사실 삼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최순실에게 상당히 미룬 부분도 있는데 어제 새롭게 나온 얘기가 있었어요. 최순실이 교육방송 사장 선임과도 관련을 해서 영향력을 발휘했다. 어제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그럼 어떻게 왜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 영재스포츠센터 저 장시호 씨가 운영을 했던 영재스포츠센터가 강원도에서 스키 대회를 하는데 이게 EBS가 공식 후원자로 그 지원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후원 요청도 갑자기 이제 최순실이 여기 넣어봐라 해가지고 이틀 전에 넣었는데 그냥 바로
이틀 만에 해줬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EBS 교육방송은요. 예산이 교육부에서 반받아가고 그렇죠. 문체부에서 반받아가고 사실 국가 지원이거든요. 예산이 없는 데예요. 수신료에서 일부 받습니다. 예, 수신료에서 일부 받고. 근데 네. 그런 데 가갖고 진짜 그 우리 전문용어로 눈탱이 친 거예요. 근데 그 EBS 예산도 사장 얼마 되지도 않는 데 가갖고. 근데 생각해보면 삼성에서 받을 때도 국회에서 장시호 씨 되게 이 얘기가 잘 뜯어보면 되게 웃긴 게요. 제주도에서 살림하고 있다가 그냥 최순실 이모가 이게 영재센터 지원서 내라 그래서 그냥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냈더니 삼성이 지원을 16억을 해줬다는 거고 그렇게 뚝딱뚝딱 해서 이틀 전에 대회 개최 이틀 전에 EBS에 냈더니 EBS가 공식 후원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공식 후원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예. 보통 이런데 후원 예산은요. 그 전년도에 예산 그렇죠. 잡힐 때 예. 잡혀요. 올해 우리 방송국의 사회 공익성 사업에 얼마 정도의 후원 계획이 잡힌데 안 잡힌 거예요. 그렇다면 후원하기 위해서 추경 예산을 잡습니까? 딴 데서 빼야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했다는 예. 거죠. 도대체 개입 안 한 데가 어디까지인지. 아니 근데 모를 정도로. 여러분들 진짜 이거 들으면서 가니까 이틀 남겨두고 가니까 후원을 딱 해주잖아요. 네. 장시호 씨가 가자마자 그러면은 EBS 방송국 위에 누군가가 실질권자가 힘을 발휘한 거 딱 느껴지잖아요. 문체부죠, 뭐. 느껴지잖아요. 네, 김경준이가 다스에 갔어요. 가자마자 190억을 30분 만에 줘. 190억을. 190억을. 190원도 투자 아니고. 결정. 그래서 그때는 30억인가 50억을 현찰을 받아요 직접 은행으로. 그러면은 다스 위에 누군가가 실소유자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누굴까? 성명불상의 실소유주죠. 법률 용어인데 성명불상자. 그러니까 성은 이유 이름은 MB. 아 여기서 MB는 뭐 메가바이트인가요? 그렇죠, 메가바이트. 네. 근데요, 아이, 예. 제가 안 끼어들라 그랬는데 네. 그 EBS 전 사장의 경우는 네. 이제 공식적으로 이런 이제 최순실의 인맥으로 이제 됐다 그 얘기가 법정에서 나오기 전에 스스로 그만뒀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그만둔 공영방송 사장입니다. 그래서 사장이 사장이. 바뀌었어요. 이번에 최근에 좀 공교체 네, 과정에서요. 네,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빨리 뭐 철신을 잘 하신 건가요? 그런 케이스가 된 거죠. 주민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그 부분은. 예전에 최영만 사장이 EBS 사장했었죠. 네. 우리 그 대학교 동창인데. 청와대 키- 춘추관 출신이었거든요. 춘추관장. 하여튼 근데 아까 이제 검찰에서는 검찰에 대해서 비난을 하셨는데 비난이보다 좀 너무 약하게 구형했다라고 했는데 네. 비난한 거 아니에요? 하여튼 검찰 작전 실수. 작전 실수. 검찰이 좀 많이 미안했던 모양이에요. 예. 이제 장시호 씨는 어제 항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이내에 항소를 하지 않습니까? 1심 선고가 나서 항소를 하기로 했고 검찰은 항소를 안 하기로 했어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번에 2년 6개월 안의 범위 내에서 항소심에서 다퉈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양쪽 다 항소를 하면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검찰은 항소를 안 하고 장시호 씨 장시호 씨만. 피고만 피고인만 항소를 했기 때문에 아무리 높게 나와도 2년 6개월보다 올라가진 않는다는 거죠. 이른바 항소심에서.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오, 저 그거 어려울까 봐 말씀 안 드렸는데 그걸 바로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요. 네. 검찰이 구형한 것 이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번. 예. 그리고 이번 형 준 것 이상으로 올려치지 못해요. 그래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야. 그게 헌법에 보장된 권한이에요. 근데요 또 한 가지 변호사 거의 준 강 변호사시네. 도사님 예. 최가 아니라 권영만 권영만. 누구요? 아, 아까 EBS. 정정하시네. EBS 성 바꿨어요 그 사람. 예. 최영만은 만화가였었네. 하여튼 항소심 전망까지 말씀을 드리면 아마 지금 법정 구속 그러니까 항소심이라는 게 2년 6개월이라는 형도 사실 집행유예가 많이 나오는 그렇죠. 형량이거든요. 항소심 가서 2, 3개월 정도 시간을 끌면 이미 6개월 정도 구속이 됐었고 한 3개월 정도 추가 구속이 되면 대개 이제 3분의 1 정도의 형량을 마치면 집행유예를 많이 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2년 6개월을 유지하면서 집행유예가 아니라 2년에 3년. 뭐 보통 이렇게 그럴 칠까지 가능성이 생각해요. 많이 있죠. 네. 그러면 2년에 3년이면 사실 2년이면 실제로 반은 9개월 사는 정도 거거든요. 하면 거의 절반 가까이 형을 한 거라서 그런 경우에는 뭐 판결문에 피고인이 실제로 많은 뭐 집행을 했고 반성하고 있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그럴 경우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검찰이 항소를 안 했으니까. 그리고 검찰은요 추가 조사한다 그러면서요 수시로 불러요 이제 장시호 씨를. 특혜 주는 거예요? 아니요 조사를 계속 해야죠. 왜냐하면 새로운 증언도 나왔으니까. 그 새로운 증언이 나왔으니까.
그 검찰을 수시로 불러봐요. 불러 조사를 해야 돼요. 검찰이 바쁘더라도 이런 건 조사 계속 해줘야 돼요. 우리가 검찰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추운데 또 왔다 갔다 검찰 왔다 갔다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서 불러줘야 돼요. 있는 것보다 나오시는 게 낫지 않으세요? 아니, 철저히 철저히 조사를 위해서. 계속 불러줘야 돼요. 봉도사님은 저기 조사를 안 받으셨잖아요. 예, 아예. 저는 조사를 안 받아요. 조사할 필요가 면회도 없었나? 많이 안 예. 받으시고. 예, 알겠습니다. 밖에서 난리가 났어요. 빨리 끝내라고. 자, 광고 듣고 3부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SBS 라디오가 직접 제작한 팟캐스트 고릴라팟. 문화로 알아보는 연애 지침서 불법과외, 생생하게 살아있는 민초들의 이야기 떡국열차, 책도 읽어주고 여행도 보내주는 고품격 팟캐스트 체키라웃. 재미팟팟 고릴라팟, 고릴라 앱에서 만나보세요. 정몽재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2부에서 다 정리됐죠? 2부에서 하던 얘기. 뭔 얘기를 했죠? 근데 우리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장시호 씨 어려운 얘기다가. 네. 그래서 항소심에서 한 2,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네. 집행유예 집행유예 가능성이 좀 있다. 가능성이 많이 높아진다. 왜냐하면 이미 1년 정도 9개월에서 10개월쯤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꽃피는 봄이 오면 언니가 돌아온다. EBS 사장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장시호 씨는 삼성 관련된 추가 증언도 했는데요. 지난해 10월 달에 사건이 본격적으로 보도되기 직전에 최순실 씨가 삼성에서 영재센터에 3차 후원금을 받으려고 시도했다라고 합니다. 새로운 사실들 몇 가지가 나왔는데 왜 이제 국정원 부하직원은 구속되고 간부는 영장이 기각돼서 그 부하직원이 불만을 품고 국정원 가짜 사무실 건이 더 큰 건이 폭로된 바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댓글 예. TF가 폭로됐죠. 장시호 법적 구속의 메시지 효과가 이제 검찰 수사 협조해봐야 소용없다. 메시지 효과는 그런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 법정 구속 역시 전혀 예기치 못한 나비 효과를 낼 수 있다라 생각이 드는 게 이 영재센터 행사를 왜 EBS가 나비 효과가 장시호 씨 입을 통해서 또다시 그렇죠. 예기치 못한 나비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장시호 씨 입을 주목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최순실 씨가 과거 EBS 사장 임명에도 개입했다라는 증언이 나왔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 동계스포츠 영재센터가 주최하는 행사에 EBS가 후원사였다라는 게 장시호 씨의 증언입니다. 어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증인으로 장시호 씨가 나온 건데요. 특검이 영재센터가 EBS에서 후원받은 경위 알고 있냐라고 묻자 장시호 씨는 EBS 사장이 이모가 추천을 받아서 된 분으로 알고 있고 그 추천받은 분이 어쩔 수 없이 후원사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장시호 씨가 당사자로 지목한 사람은요. 우종범 전 그리고 이제 삼성 관련해서도 아마 장시호 씨가 증인으로 채택되거나 할 수 있는데 장시호가 눈물을 흘려. 사실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생각 예외에 법정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검찰이 너무 싸게 구형을 했어요. 사실 3년쯤 했으면 그러니까요. 2년에 3년 했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험이 있으신 분으로 막 나오는데 너 1년 6개월이 뭐에 봐달라 이렇게 법원이 당신들 지금 장난쳐? 예, 그래서 이제 구속이 돼서 원래 이 재판에 지난주가 26일인가 예정이 돼 있었어요. 증인 신문이.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기억하시면 정유라 씨가 갑작스럽게 강도 사건을 당해가지고 나도 이런 일을 겪을지 모르기 때문에 한 번만 미뤄달라. 대신 다음 재판은 꼭 나가겠다고 약속했는데 사실은 정유라 씨 때문에 미뤘던 게 아니라 본인이 어떻게 보면 바깥에 있는 약간 자유의 몸이 확보가 된 다음에 나오고 싶은 뭘 했느냐 단독으로. 그리고 EBS 사장의 이력서가 최순실 회사에서 나왔다. 이런 보도가 있었던 적은 네, 있어요. 과거에 그런 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정범 전 EBS 사장이죠. EBS 사장을 최순실이 추천했다 하는 증언은 나온 건 처음이고 그리고 삼성으로부터 돈을 또 받으러 했다. 이것도 처음이에요. 예. 나비 효과가 장시호 씨 입을 통해서 또다시 그렇죠. 예기치 못한 나비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장시호 씨 입을 주목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네. 우 전 사장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이라면서 국회 나가서 의혹을 부인한 바가 있는데요. 장시호 씨가 이 의혹의 정점 도장을 찍어준 거죠.
싶었던 것 같아요. 자기 재판 끝나고 난 뒤에. 그래서 어제 이제 사실 이재용 증언을 하러 증인으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에 출석을 했거든요. 예. 근데 증인신문 그러니까 증인을 하려면 이제 거짓말하지 않겠다, 거짓말하면 처벌받겠다는 위증 선서를 하는데 선서장을 이렇게 다 이렇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써서 이렇게 읽어야 되거든요. 예. 그걸 읽을 때부터 울었어요, 사실은. 이제 아직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인 거죠. 두 번째 구속된 거 아니에요? 네, 두 번째 맞다. 법정 구속이라서 또 좀 많이 다르죠, 느낌이. 네, 그게 더 힘들고. 네, 지난 네. 금요일이었나요? 약간 그 출석할 때 보면은 뭔가 끝나고 나서 내가 기자회견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었음직한 외모로 완전 이렇게 다 단장을 하고 딱 이렇게 차려입고 나왔는데 옷도 너무 예쁘.